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주요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개의 기사를 통해서요. 어떤 소식들을 외신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바로 비트코인 기사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7개월 만에 6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6만 4천 선까지도 뚫어내면서 오늘 하루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요, 지금 6만 3천 선에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금 최고치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좀 비트코인 동향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네. 어젯밤에 가격을 확인하고 잠을 좀 못 잤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하면 변동성이 무척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투자주의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경고를 날리는 전문가들도 머쓱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부터는 이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제는 그만 떨어질 때가 될 것이다. 그만 빠져야 될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지금이 그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전고점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6천 달러 안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 돈은 뭐 800만 원의 가격의 변동성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요, 5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랬던 비트코인이 현재 6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금세 5만 달러 선으로 잠깐 내려간 바도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올라서 6만 2천, 6만 3천 달러 선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요. 그만큼 리스크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러한 전고점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은 21년도 11월에 기록했던 6만 9천 달러 선입니다. 6만 4천에서 보다는 약 5천 달러 정도 남아 있는 것인데 하루 변동성이 6천 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따지면은 이론적으로는 내일 또 이 전고점을 깰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계속해서 눈치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비트코인 뉴스는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6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향할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 비트코인 ETF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물 ETF 출시 이 정도의 이야기는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이 주가가 아니죠. 비트코인 가격에도 대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도 뉴스인데 이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올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금방 빠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같이 가져가는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시점 들어가야 될지 조금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 그리고 상승 배경과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바로 디즈니의 합병 소식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인도의 최고 재벌 기업과 디즈니가 합병을 한다고 하고요. 릴라이언스라는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두 회사가 85억 달러 규모의 미디어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뭐 아직 당국 승인 같은 좀 절차가 남아있긴 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메타의 CEO죠.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한국을 방한하고요. 지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떠났는데 여기가 바로 무케시 안바니 릴라이언스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에 참여한다. 이를 위해서 간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무케시 안바니가 이끌고 있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월트 디즈니와 손을 잡고 OTT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합병에 들어갔습니다. 자, 합병 규모는 8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타 인디아라는 회사로 더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죠. 그리고 성장 잠재력도
워낙 큰 곳이다 보니까 이 컨텐츠 사업 역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월트 디즈니가 인도의 최대 재벌과 손을 잡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것인데요.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1위 OTT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디즈니의 역습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에 인도 시장은요,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수 기업들이 더욱더 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글로벌 공룡의 공세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월트 디즈니의 성과 어느 정도 나올지 등도 체크해 보시면 인도 시장의 OTT 시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는요. 디즈니와 인도 거대 기업 릴라이언스의 합병 소식이었고요. 그럼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위블이 73억 달러의 스펙 거래를 통해서 상장될 예정이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위블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MTS라고 하는데요. 혹시 기자님 미국에서 사용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져올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서비스가요, 미국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서비스로 로빈후드와 함께 이 MTS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내용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기업이고요. 현재 국내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잘 모르시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조만간 이 위블이라는 기업을 알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이 IPO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IPO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스펙을 통한 상장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스펙 공모를 통한 상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회 상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SK그로스 오퍼튜니티스라는 회사와 상장을 위한 합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는 3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거래를 통해서 1억 달러 자금의 유치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IPO를 준비했었는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추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르면 이번 9월께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하는 만큼 국내 진출까지 한번 이루어질 수 있을지 흐름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위블이 이렇게 나스닥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내 진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